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플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학 가려면 꼭 토플이라든지 어학 점수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토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토플 성적이 필요해서 토플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토플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처음에 엄청 막막해서 그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그거로부터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고 점수를 얻게 된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바로 생각을 했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파고다 서면지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플 점수 보장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컴퓨터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토플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네 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는 데니 김 선생님, 라이팅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그네스 윤 스피킹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 리딩 선생님으로 신민정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닝 선생님으로 제가 들었던 리스닝 선생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응. 어쨌든 그렇게 네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만의 템플릿으로 외우기 때문에 선생님을 자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들었다가 선생님 바뀌는 경우에는 템플릿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양이 훨씬 늘어나고 또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선생님을 잘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저의 후기로는 데니 김 선생님의 라이팅은 정말 좋았고 아그네스 선생님의 스피킹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 템플릿도 되게 쉬웠고 또 외우기에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리스닝 선생님도 좋았는데 리스닝은 점수가 늘지 않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리딩 수업이 좀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첫 시험을 쳤을 때 리딩 점수가 원래 한국 학생들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리딩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를 제가 엄청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영단기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템플릿은 바뀌면 안 되니까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파고다에서 듣고 리딩이랑 리스닝은 영단기에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0단기 수업을 인강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인강을 추천하려고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가 추천하는 선생님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리딩은 개인적으로 신은미 선생님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은 크리스틴 한 선생님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이 두 선생님은 정말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에 최적화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급하게 점수를 내셔야 한다면 영단기 파고다보다는 영단기를 더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공부한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인덱스 카드를 이용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인덱스 카드 중에서도 A6짜리 사이즈가 가장 작아서 되게 휴대하기도 편하고 여기에 이제 자주 버스 같은 데서 보면서 단어는 제가 두 개를 이용했는데요. 하나는 단어를 외우는 인덱스 카드고 하나는 이제 스피킹을 하기 위한 인덱스 카드였어요. 그 스피킹 영역에 총 태스크가 6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붙여놨어요. 1번 태스크, 2번 태스크, 3번 태스크, 이렇게 6번 태스크까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스크 1은 이제 자기 생각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예시 문장을 적고 그 밑에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초를 재면서. 그래서 초가 엄청 짧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제가 문장을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답을 두 개를 예시를 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빨리 적습니다. 키워드만.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question 1이에요. 예시 문장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Which do you believe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for teachers to have? Explain why.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라. So important 한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까지 다 말 못해요, 사실. 그래서 1번, 2번까지 말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unpredictable 하다. S라는 거는 students예요. unpredictable 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시를 깝니다. 예시가 맞는 답변으로 자기가 예시를 외워둔 게 있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답변도 이렇게 손으로 적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여기 붙여서 줄줄줄줄 외우면 좋습니다. 스피킹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버스나 이제 뭐 어디 갈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렇게 계속 보면서 외웁니다. 요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꼭 스터디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이 생각을 하네? 아니면 또 친구의 더 쉽고 좋은 답변을 내 걸로 가질 수도 있거든요. 요게 좋은 점이 하다 보면 순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걸로 고리 풀어서 순서 더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도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을 들으면서 영어로 바로 적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딕테이션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들리는 거를 다 적는 거죠. 딕테이션을 이렇게 다 적습니다. 여기 보면 딕테이션 노트기는 한데 스피킹도 같이 여기 했거든요. 좋고 또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쓰면 또 놓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야지 뭐라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태스크 4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제를 적고 리스닝 나올 때 최대한 많이 적어놓는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독립형이랑 통합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통합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이를 받으면 칸을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서 번이라는 거는 단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리딩을 보고 여기다 요점 정리를 해놔요. 두 번째 단락에 요점 정리, 세 번째 단락에 요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스닝 나오면 요거를 반박하는 글이 여기 나올 테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통합형을 하시면 되고요. 독립형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문장에 대한 답변을 쓰는 거니까 템플릿 쓰시고 본인의 생각 적으시면 됩니다. 그 리스닝 딕테이션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쫙 나누고 보통 그 학생의 말은 적으니까 이렇게 칸을 학생의 말은 적게 적어놓고 교수의 말이 더 많으니까 수업을 하니까 교수의 말을 이쪽에다 더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라이팅에서 독립형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만큼 A4 용지 쌓일 때까지 많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몇 장만 들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제가 피드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첨삭받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여기에 밑줄로 긋고 선생님이 고쳐줍니다. 표현 같은 거 고쳐주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틀린 표현을 또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틀린 표현들을 이제 다 적습니다. 다 적고 틀린 표현을 또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5번 우리 그 뜻이. 그래서 내가 이걸 몇 번 틀렸는지 해서 나중에 시험 치러 갈 때 탑 10을 정해요. 내가 가장 많이 틀리는 표현 탑 10. 예를 들어서 수일치가 안 되시는 분은 그게 탑 1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수일치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3인칭 단수가 안 된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복수명사 또는 뭐 복합명사 그런 게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탑 10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저도 이렇게 틀린 부분 다 형광펜칠해서 또 안 틀릴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시험 치기 전에 많이 틀리는 건 좋아요. 왜냐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안 틀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2번 쳤는데 2번째 라이팅 점수가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글을. 근데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이 쓰니까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쓴 거는 한 단락이고요. 대부분 요 정도씩 글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피킹 시간에 A4 용지 2장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써놓은 거에 보여드려서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2장을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 스피킹 하는 법, 디렉션 설명 나오는 동안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깔끔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question 1 요 정도는 다 못 쓰셔도 칸은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이렇게. 그럼 요 바닥은 비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했어요. 빨리 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2개, 키워드 2개 적어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question 3에는 보통 뭐 대학에 이렇게 문구가 나오니까 the university is going to 요 정도는 적어놓고, 왜냐면 내가 나중에 말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여기 보고 말하면. 그 다음에 남자랑 여자랑 나오면서 의견 나오니까 여기 부정인지 긍정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칸 놔둬놓고, 그 다음에 이유 2가지 말할 거니까 이렇게 번호 적어놓고 템플릿 대충 적어놓고, 4번 같은 경우는 보통 리딩 주어지고 definition 적어야 되니까 여기 definition 적는 칸 놔둬놓고 그 리딩 보고 바로 뺏겨 적을 수 있게 놔둬놓고 여기 밑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도 보통 남자나 여자나 문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뭐다 이렇게 적어놓고 해결책 말하고, 이거 이제 중요한 게 해결책에 대한 my opinion, 내 의견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까먹지 말고, 그거 없으면 태스크 5 점수 거의 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 꼭 적어놨어요. 꼭 말하라고, my choice 꼭 말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는 교수가 그냥 리스닝 계속 말하잖아요. 자기 수업하잖아요. 토픽 적어놓고, 토픽은 리딩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있어요. 이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아. 그거 적어놓고 나중에 말할 때 말하면 되고, 1번, 2번 2가지 말하잖아요. 예시. 그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스피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뭘 틀렸는지, 강세, 어떻게 더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점수를 회차를 매겼죠. 이런 식으로 매겼고,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피킹은 무조건 크고 또렷하게 발음을,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발음을 굴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또박또박하게 속도감이 빨랐다 느려졌다 빨랐다 느려졌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끝 단어를 up and down 올렸다가 내리는 게 훨씬 외국인스러운 발음이고 점수를 얻기에도 더 좋은 발음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e man in the dialogue disagrees with it for 2 reasons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2 reasons 이렇게 up and down 2 reasons 이렇게 읽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시키는 대로 했고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리딩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신은미 선생님을 따라서 하면 리딩도 좋은 점수 나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도 크리스틴 한 선생님의 그 보캐블러리 수업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꼭 안 사셔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0단기 수업을 인강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액츄얼 테스트는 실전반 들었기 때문에 액츄얼 테스트 이렇게 4권을 다 받아요. 근데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파고다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2개는 아예 새 거예요. 템플릿을 또 바꾸면 헷갈릴까봐 요 2권만 풀었어요. 리딩, 리스닝 거의 이게 제가 시험치 2주 전에 받았는데 다 풀었고, 그 다음에 2주 전에 다 풀어서 마지막 일주일에는 해커스 토플 액츄얼 테스트 요게 가장 실전 난이도랑 비슷하다고 해서 요거 풀었고, 복화책은 초록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서 봤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풀었고 요거 2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풀었고 90 플러스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토플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종이로 푸는 게 아니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딩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종이로 풀면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 보면 이렇게 마우스가 색칠도 안 되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속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또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시험장에 가면 막 어떻게 시험장이 구성되어 있냐 이거입니다. 일단 시험장에 가실 때 여권을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게 시험이 길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따로 주진 않지만 10분 쉬는 시간 동안 뭐 요기할 수 있는 물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신대에 있는 토플에서 시험을 쳤고요. 그 일단 가시면 대기방이 있어요. 대기방에 있으면서 그 테이블에 보시면 번호표가 있는데 그 번호표가 이제 입장하기 시험장으로 입장하게 될 번호표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좋고 너무 늦게 들어가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빨리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리딩을 막 읽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내 자리로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감독관님 앞에서 이 시험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그 영어로 된 버전을 읽어요. 그 읽고 목소리를 녹음 테스트를 하고 여권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막 북적북적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읽어요. 나는 리딩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장을 뒤에서 계속 읽으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도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뒤는 또 안 좋은 게 나중에 내가 리딩, 리스닝 하고 있는데 앞에서 스피킹을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또 집중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번 때가 좋은 거 20 초반 때, 20 중반 때까지도 괜찮고요. 근데 그 반에 몇 명이 시험 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보고 한 중간 지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이렇게 서로 막 눈치를 막 보면서 딱 겟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10명씩 묶음으로 들어가거든요. 10명 들어가고 한 20분 뒤에 또 10명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 번호가 11번이다. 그럼 10명 들어가고 20분 뒤쯤에 11번부터 20번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면 또 조그만 대기방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금속 탐지기 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거 하고 여권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걸 누설하지 않겠다. 이걸 계속 녹음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시험 방해될까봐 되게 조그맣게 말했거든요. 근데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번이나 더 크게 말했어요. 엄청 크게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판 같은 게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시험장마다 다른데 이게 내 컴퓨터가 있고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이상한 종이 한 장으로. 그래서 거의 다 들려요. 그 사람 문제 푸는 것도 다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시험장에 앉는 거죠. 그러면 종이 2장이랑 연필 한 자루 이것도 그 시험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종이 2장에 한 자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렉션 같은 거 뜨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사람들 막 시험 치고 있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 리딩 치고, 리스닝 치고, 나가서 10분 쉬고 들어와서 스피킹 치고 라이팅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리스닝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문제를 딱딱딱 찍고 넘어가겠잖아요. 그러면 또 리스닝 나오기 전까지 또 텀이 있잖아요. 그럼 그 텀 동안 이렇게 옆에서 만약에 스피킹을 하고 있다. 그럼 스피킹을 살짝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걔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보통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반대해.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너무 아까 했듯이 unpredictable해. 예측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이에 관한 게 나오구나. 교육의 education에 관한 게 나오구나. 뭐 부모님과 학생 사이 아니면 선생님과 학생 사이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10분 쉬는 시간 나갔을 때 답변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10분 쉬는 시간 나갔을 때 제가 템플릿을 본다거나 뭐 공책을 펴서 내가 외워온 것들을 본다거나 그거는 전혀 안 되고요. 안 되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중얼중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리스닝을 빨리 답을 찍고 괜히 안 넘어가면서 스피킹을 듣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리스닝 그거 더 오래 본다고 답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찍고 스피킹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스크 5 하는 데서 뭐 바이올로지에 관한 동물에 관한 제가 했을 땐 B가 나왔거든요. 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벌이 이제 어떻게 협동을 하는지 아니면 벌이 어떻게 적을 쫓는지 이런 거에 관한 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동물학에 관련된 단어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많이 유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정신을 그때쯤 되면 거의 잃어갈 때가 많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바이올로지에 관한 또 라이팅이 나왔어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쳤을 때 나왔던 게 통합형과 독립형 중에 통합형은 그 Northern Native Cats라고 북미의 무슨 들쥐 같은 들 고양이 걔네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theories 문제가 나왔어요.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케인 토즈라고 두꺼비 같은 것들을 먹는데 그 케인 토즈가 독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먹기 때문에 죽어서 감소한다. 그래서 케인 토즈를 근데 그 교수가 반박을 하죠. 케인 토드 먹으면 얘네는 위험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은 얘네가 그 얘네라는 거는 그 캣츠겠죠? 그 와일드 독이나 폭스를 죽이려는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트랩 때문에 트랩에 놔둬놓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어서 죽는다. 그 고기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서 죽는다. 하지만 그 교수는 반박을 하죠. 그 고기를 먹어도 얘네는 살아남을 수 있게 그 몸이 구성되어 있다. 그 고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론은 와일드파이어 그러니까 불 때문에 인섹트가 다 타서 죽는다. 근데 이 캣츠들은 인섹을 먹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다 타 죽어서 얘네가 먹을 게 없다. 캣츠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감소를 한다라고 하지만 교수는 반박을 하는 게 아니다. 불타면 그 리저드나 프로그가 집을 잃으면 얘네가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에 쉽게 띈다. 그래서 더 먹기 쉽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은 picky eater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picky가 뭐냐면 까다로운 그 뭐 막 입맛이 까다로운 그런 애들이 아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먹고 잘 자는 애가 없다고 쳐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독립형은 두 개 고르는 거 중에 그러니까 하나 네 의견을 말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A랑 B가 있는데 넌 어느 게 더 좋니? 어느 걸 더 선호하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후자가 나왔어요. 두 개 중에 고르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에듀케이션이 나왔고 고등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냥 lecturing speaking 하는 거랑 그 다음에 participate discuss 하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게 더 배우는 게 맞냐 아니면 더 좋냐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배우는 게 좀 더디더라도 의사소통하면서 참여하는 수업이 더 좋냐 이렇게 해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하면서 수업하는 게 진도가 느려도 오래 더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걸 선택했고 제가 옛날 싱가포르에서 유학했을 때 예시를 들면서 그때 되게 진도를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나가는 타입이지만 거기서는 뭐 한 단원 가지고 한 달 동안 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너무 지루했지만 그때 배웠던 문학이라든지 인문학이 아직도 기억에 난다. 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그때 막 참여하면서 발표도 하고 친구들이랑 디스커스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고의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거에 대해서 엄청 기억이 오래 간다.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는 제 블로그에 자세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두들 토플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